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좁고 위험한 해협,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파도를 가르고 있습니다. 수십만 톤의 강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질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배의 조타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실리콘 칩과 코드로 이루어진 유령 선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였다면 이것은 재앙의 서막이었을 겁니다. 교차하는 파도, 예측 불가능한 횡방향 조류, 그리고 빽빽하게 오가는 수백 척의 선박들. 인간의 직관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이 혼돈 속에서 과연 기계 덩어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율운항 기술은 지금 그 미친 짓을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배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과 거친 자연의 대결, 그리고 그 승패를 가르는 0.001초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AI 선장은 인간보다 더 예리하게 파도를 읽고 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오류, 즉 휴먼 에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항해로 인한 피로, 착시 현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앞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은 쉽게 교란됩니다. 특히 말라카 해협 같은 병목 구간에서는 더욱 치명적이죠. 선장의 뇌는 시각 정보와 전정기관의 정보를 통합하는데 약 0.2초에서 0.3초를 소모합니다. 찰나의 순간 같죠? 하지만 수만 톤짜리 배가 조류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 0.3초는 배의 운명을 가르는 죽음의 지연 시간이 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사신경만으로는 거대한 관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다는 평면이 아닙니다. 3차원의 유체 역학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인간의 눈은 수면 아래의 조류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레이더는 2차원적인 점으로만 물체를 표시합니다. 즉, 인간 선장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해왔던 셈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글로벌 물류 대란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한 번의 오판으로 배가 좌초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에즈 운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안전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그 안전을 더 이상 인간의 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19세기의 방식, 즉 망원경과 나침반의 연장선상에서 배를 몰고 있는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때 선박의 조타실은 왜 그대로였는가? 이 오래된 관행을 깨부수기 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새로운 존재가 키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은 센서 퓨전 기술입니다. 인간은 눈과 귀에 의존하지만 이 AI는 다릅니다. 리달로 3차원 공간을 스캔하고 다중 주파수 레이더로 물체를 식별하며 초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의 확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초감각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짙은 해무 속에서도 적외선은 열을 감지하고 리다르는 선박의 형상을 밀리미터 단위로 그려냅니다. 기존 레이더가 뭔가 있다 정도만 알려줬다면 이 시스템은 저것은 300m 전방의 소형 어선이며 현재 시속 5노트로 우측으로 이동 중이라는 구체적인 팩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상물체 식별 능력입니다. 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유물이나 갑작스러운 파도의 솟구침까지 감지합니다. AI는 바다를 풍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확률 데이터의 장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물결은 계산 가능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 처리 장치로 모여 360도 서라운드 뷰를 형성합니다. 마치 신의 눈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통합 모델은 0.1초마다 갱신됩니다. 인간의 인지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죠.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계가 자랑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상황 인식 기술입니다. 기존 선박들이 서로 무전기로 비키라고 소리칠 때 이 시스템은 이미 상대 선박의 움직임을 벡터 단위로 분석 끝냈습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물리학과 데이터만이 존재합니다. 이 냉철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 이 센서 퓨전 기술은 단순히 눈을 달아준 게 아닙니다. 배에게 공간 지각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체조 선수가 공중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듯이 거대한 선박이 자신의 덩치와 관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혁명이자 인식론적 혁명입니다. 이제 뇌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식했다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측 경로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AI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10초, 30초, 1분 뒤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상대 선박이 방향을 틀 확률, 조류가 배를 밀어낼 확률까지 계산해 넣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수십수 앞을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해협은 더 이상 혼돈의 도가니가 아닙니다. AI에게는 그저 풀어야 할 고차 방정식일 뿐입니다. 각 선박은 벡터 값을 가진 변수가 되고 해협은 거대한 수학적 그리드로 변환됩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방향키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엔진의 출력, 프로펠러의 각도, 밸러스트 수의 이동까지 미세 조정합니다. 횡풍이 불어오면 인간이 느끼기도 전에 이미 반대 방향으로 미세한 추력을 발생시켜 균형을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동적 위치 제어라고 합니다. 인간 선장은 배가 밀리면 그때서야 키를 돌리지만 AI는 밀리기 직전에 전조 증상을 읽고 선제 대응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는 흔들림 없이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매끄럽게 위험 구간을 통과합니다. 승객이나 화물은 파도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죠. 특히 한국의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진화합니다. 수천 번의 항해 데이터가 쌓일수록 알고리즘은 더 똑똑해집니다. 베테랑 선장의 경험이 데이터화되어 AI에 이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이 AI 선장은 늙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경험은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업그레이드됩니다. 좁은 수로에서 마주오는 배를 피하는 교차 회피 기동은 예술에 가깝습니다.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최단 거리와 최소 연료 소모 경로를 찾아냅니다. 법규 준수와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폭풍, 암초, 아닙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인간은 당황하면 얼어붙거나 과잉 반응을 합니다. 소위 멘탈 붕괴가 오죠. 하지만 기계에게 공포란 존재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오직 확률 낮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AI는 0.1초 만에 수천 가지 회피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충돌 확률이 0.001%라도 더 낮은 쪽을 선택합니다. 여기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최적화라는 냉혹한 논리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닉 없는 안전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또한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폭풍우가 몰아치든 한밤중이든 AI의 집중력은 100%로 유지됩니다. 인간 선장이 커피를 마시며 졸음을 쫓을 때 AI는 초당 수천 번의 연산을 수행하며 바다를 감시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경쟁입니다. 애초에 체급이 다른 싸움이니까요. 물론 윤리적인 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계에게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가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보다 훨씬 더 생명을 잘 지킨다고요. 직관적 반응을 확률적 최적화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현대 항해술의 진화 방향입니다. 자,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자율운항 4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단계란 무엇인가? 배 안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완전 무인 선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초기에는 육상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마치 드론처럼요. 하지만 4단계는 다릅니다. 통신이 끊겨도 배는 스스로 판단하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육상의 관제사는 그저 모니터링만 할 뿐 개입하지 않습니다.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해킹을 당해 배가 납치된다면. 그래서 한국의 자율운항 선박은 사이버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결정 과정을 암호화된 내부 네트워크에서 처리합니다. 바다 위의 요새가 따로 없죠. 이 기술의 완성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선박, 위성, 육상 관제소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초연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소프트웨어 파워하우스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돈과 환경입니다. 자율운항 AI는 최고의 연비 운전을 수행합니다. 파도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고 불필요한 가감속을 없앱니다. 베테랑 선장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엔진 제어죠. 결과는 놀랍습니다. 연료 소모량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선박이 내뿜는 매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AI 선장은 지구를 구하는 환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 시간을 없앱니다. 항구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조절하여 항구 밖에서 며칠씩 떠서 기다리는 낭비를 줄입니다. Just in time 도착, 물류의 혁신은 바다 위에서 완성됩니다. 선원들의 거주 공간이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선실, 식당, 화장실이 사라진 자리에 컨테이너가 채워집니다. 이것은 해운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설계의 혁명입니다. 미래의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 고속도로처럼 바다에도 디지털 회랑이 생길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지나간다. 알았다. 내가 속도를 2노트 줄이겠다. 기계들끼리의 무언의 대화가 오갑니다. 이것을 군집 제어라고 합니다. 수십 척의 배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혹은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입니다. 충돌, 정체, 그런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혼돈의 바다가 질서의 바다로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이 미래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을 주도하고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만든 AI가 전 세계 바다의 공용어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물론 인간 선장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바뀔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전사에서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말이죠. 땀냄새 대신 서버의 열기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과거의 길을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한국의 자율운항 기술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고 말이죠. 기술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는 시대를 정의합니다. 나침반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듯 자율운항 AI는 대데이터 항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지금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간 바다는 미지의 영역, 용기 있는 자들의 무덤이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다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읽히고 알고리즘으로 정복되고 있습니다. 낭만은 줄어들지 몰라도 안전과 효율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기계가 조종하는 배에 여러분의 소중한 짐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을 태울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의 따뜻한 하지만 불완전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나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엔 아쉽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 이 기술의 가장 큰 난관은 파도 그 자체입니다. 파도는 불규칙의 끝판왕이죠. 한국 연구진은 이 파도를 학습시키기 위해 가상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수조에서 수억 번의 배를 띄운 겁니다. 현실의 바다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건 너무 위험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가상 시운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태풍 매미 수준의 파도를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서 배가 어떻게 버티는지 AI에게 가르칩니다. AI는 1년 걸릴 경험을 하루 만에 학습합니다. 리달 센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죠.
염분은 전자기기를 부식시키고 센서를 가립니다. 한국의 해양용 리달은 특수 코팅과 자가 세척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금물 샤워를 해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해무즉 바다 안개는 빛을 산란시킵니다. 일반 카메라는 장님이 되죠. 그래서 여기엔 투과성 레이더 기술이 접목됩니다. 파장이 긴 전파를 쏘아 안개를 뚫고 그 뒤에 물체를 봅니다. 마치 슈퍼맨의 투시 능력처럼 말이죠. 통신 문제도 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는 오지가 터지지 않습니다. 위성 통신은 비싸고 느리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육상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배 안의 서버에서 즉시 처리합니다. 배 자체가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율운항의 꽃은 저반입니다. 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한 배를 부두에 10cm 오차 내로 붙이는 건 베테랑 도선사에게도 식은땀 나는 일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가 꽝 하고 부두를 들이받으니까요. AI는 어떻게 할까요? AI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360도 어라운드 뷰를 이용해 배와 부두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캔 뒤 스러스터 측면 추진기를 미세하게 조절해 개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깃털처럼 착륙시킵니다. 사람이 없으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은 부품의 수명을 예측합니다. 3일 뒤에 펌프가 고장날 확률 90%라고 진단하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미리 대기하던 로봇이나 정비팀이 즉시 교체합니다. 고장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고칩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박 운용 비용의 약 40%가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를 절감하면 물류비가 낮아지고 결국 우리가 사는 수입품의 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흥미롭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배를 만든 조선소, AI를 짠 프로그래머, 아니면 소유주? 현재 국제법은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기술이 법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해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인질로 잡을 선원이 없다면 해적들은 당황할 겁니다. 게다가 배는 원격으로 문을 잠그고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해적선을 향해 물대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유령선은 해적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가 무섭죠. 이 자율운항 기술이야말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초격차 기술입니다. 단순히 쇠를 깎는 게 아니라 지능을 불어넣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K조선의 생존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증기선에서 디젤선으로 넘어갈 때마다 해운업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 선박이라는 4번째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는 자가 21세기 바다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떠다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해양 기상 정보, 수온, 염도, 생태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기후 변화 연구나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귀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배가 과학자의 역할도 수행하는 셈이죠. 이 기술은 대형 선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형 어선이나 레저 보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모두를 위한 안전 기술의 낙수 효과는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운전하는 차보다 AI가 운전하는 배를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땅이 아닌 물 위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뢰는 기술만으로 쌓이지 않으니까요.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해양 강국들도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와 조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융합의 시너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를 아시나요? AI가 2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 바다에서도 똑같습니다. 소형 어선과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암초로 돌진해 화물을 잃을 것인가? AI에게 윤리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철학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언 양성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듭 묶는 법 대신 시스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마트 선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보험업계도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0에 수렴한다면 선박 보험료는 대폭 낮아질 겁니다. 이는 해운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AI는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게 국지성 호우나 돌풍을 예측합니다. 배에 장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기압과 풍속을 읽기 때문이죠.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태풍의 가장자리를 타고 넘는 서핑 같은 항해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수중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소음은 고래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죠. AI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RPM으로 운항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침묵의 항해, 고래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듈형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죠. 기존의 낡은 배에도 센서 키트만 설치하면 반자율 운항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새 배를 사지 않아도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GPS 스푸핑, 즉 위치 신호 조작 공격에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GPS가 먹통이 되어도 배는 별자리나 지형지물을 인식해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고대 항해술인 천문항법을 디지털로 부활시킨 셈이죠.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듯 자율운항 선박에는 데이터 레코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1초 단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사고는 이제 옛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설명됩니다. 완전 무인화 전까지는 인간과 AI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AI가 제안하고 인간이 승인하는 방식이죠.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요. 선장은 고독한 지휘관에서 슈퍼컴퓨터 참모를 둔 사령관으로 진화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선 장점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수정해서 상용화합니다. 서구권이 신중하게 규제를 검토할 때 한국은 이미 배를 띄우고 실증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속도가 곧 실력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스마트 시티의 연장선입니다. 항구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물류 로봇이 되는 미래. 배에서 내린 화물이 자율주행 트럭으로 다시 드론으로 이어지는 끊김없는 물류 혁명.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배입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갈매기 떼가 센서를 가린다거나 바다의 부유 쓰레기가 프로펠러에 감기는 일들. AI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돌발 상황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바다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화물선뿐만 아니라 여객선도 바뀔 겁니다. 멀미 없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AI가 파도의 주기를 계산해 스테빌라이저를 실시간 제어하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특급 호텔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중 자율운항, 즉 무인 잠수정 기술로도 이어집니다. 심해 자원 탐사나 해저 케이블 관리 등 인간이 가기 힘든 곳을 AI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까지 기술이 스며드는 것이죠. 재밌는 건 이 자율운항 기술이 우주 탐사 로버와 원리가 같다는 점입니다.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먼 곳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니까요. 바다를 정복한 기술은 결국 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기계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사고 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기술은 준비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아직 준비운동 중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했듯 자율운항 선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카 해협의 위기에서 시작해 센서 퓨전, 예측 알고리즘, 그리고 미래의 물류 혁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다는 더 이상 야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관리되고 계산되는 스마트 영역으로 진화했습니다. 어쩌면 먼 훗날 선장이라는 직업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배를 몰았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며 놀라워할 미래의 아이들을 상상해 봅니다. 기술의 발전은 때론 두렵지만
결국 인간을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유령 선장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친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전 자율운항의 시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과학은 상식을 파괴할 때 가장 섹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식 파괴 과학이었습니다. 바다의 법칙을 다시 쓰는 한국의 기술, 그 끝없는 항해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